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 아내 지혜에게는 결혼 전부터 사랑스러운 딸 아린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린이가 저를 온전히 가족으로 받아주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마침내 제가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자랐고 가까운 친척도 없어 어릴 적부터 늘 북적이는 가족을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아린이에게 좋은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한 명의 아이를 더 원하게 되었죠. 어느 날 아린이와 둘이서 TV를 보는데 화면에 형제들이 사이좋게 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좋은 기회다 싶어 아린이에게 혹시 동생이 생기면 좋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린이는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더니 제게 되물었습니다. 응. 여동생은 어디에 있어? 그 밝은 미소와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곧 태어날 동생을 위해 함께 편지를 쓰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지혜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바쁜 회사 업무로 아내의 검진에 매번 동행하지 못했지만 지혜와 아린이가 전해주는 소식 하나하나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아린이는 잠들기 전 여동생, 빨리 만나자, 고속삭이며 동생을 향한 애정을 키워갔습니다. 지혜의 배가 조금씩 불러올수록 저희 집에는 따뜻하고 설레는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오랜 꿈이었던 북적이는 가족의 모습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어릴 적 홀로 자라 늘 북적이는 대가족을 꿈꿔왔습니다. 소연 씨와 사랑스러운 예나를 만나고 비로소 제 삶의 행복을 찾았죠. 특히 예나가 저를 아빠로 마음을 열어 받아줬을 때의 감격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가족을 꾸리게 된 후 저는 한 명의 아이를 더 갖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예나에게 조심스럽게 동생에 대해 물었을 때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여동생은 어디에 있어? 라고 되물었죠. 그러자 저는 아직 여동생일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볼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예나는 그럼 예나가 전해줄게 하며 환하게 웃었고 우리는 둘이서 미래의 동생에게 보낼 편지를 정성껏 썼습니다. 작은 손으로 삐뚤빼뚤 글자를 쓰는 예나의 모습에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죠. 천방지축이라 안 올 수도 있다고 농담을 던지자 예나는 나랑 닮았으니 걱정 마. 잘 올 거야 라며 해맑게 웃더군요. 그때 아이가 이미 자신을 닮은 동생을 직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 씨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쁜 일정 탓에 모든 정기검진에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소연 씨와 예나가 전해주는 소식에 늘 설렜습니다. 임신 초반 몇 차례의 검진 소식은 예나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나는 시무룩해졌고 소연 씨가 물어도 쉽사리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소연 씨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저는 예나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예나는 작은 목소리로 아빠, 여동생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남자아이일 수도 있다고 다독였지만 아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초음파로 동생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불안감이 커졌다고 했죠. 정말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현실 앞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동생과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었다고요. 특히 자빠는 예나 아빠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라는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가족이 된 저를 동생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아이의 마음에 슬픔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예나에게 동생이 태어나도 아빠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제가 외롭게 자랐던 경험과 예나 가족의 일원이 되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한 명의 가족이 더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열렬히 설득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예나가 아빠는 예나가 그렇게 기뻐요 라고 묻기에 저는 망설임 없이 물론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수줍게 그럼 여동생도 괜찮아요 라고 말한 뒤 붉어진 귀를 하고는 후다닥 달려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 소연 씨는 건강하게 출산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은 줄곧 태아가 남자아이라고 알려졌지만 태어난 아이는 사랑스러운 여자아이였던 거죠. 초음파는 간혹 그림자 등으로 성별을 오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예나에게 여자아이였어 라고 말해주자 예나는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환한 미소와 함께 맞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예나는 처음부터 여동생을 바라왔고 어쩌면 직감적으로 동생이 여자아이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 태어난 여동생에게 예나가 서운함을 느낄까 걱정했지만 이는 기우였습니다. 아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동생에게 지극정성이었고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나가 거실에서 동생을 재우던 중 제가 말을 걸자 아이는 깜짝 놀라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옆방에 있는 동생이 깰까 봐 조용히 해야 한다고요. 그 후 예나와 저는 둘이서 동생 방으로 가 잠든 아기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예나는 작은 목소리로 여동생에게 속삭였고 저는 그런 아이의 깊은 애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제 두 딸 모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일상이 되었고 저 또한 그 평범함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옷장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지난 추억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그 시절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금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의 아버지가 되고 소연 씨의 남편이 되어 꾸려온 이 행복한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외로웠던 제 어린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의 순수한 직감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